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An Analysis of Scale Invariance in Object Detec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CBPR 2018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가장 먼저 제목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Object Detection에서 이제 스케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PR12 영상들에서도 오브젝트 디텍션을 다룬 여러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은 이번 발표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MS 코코 챌린지 리더보드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이 이제 6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결과죠. 그래서 이 논문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뭐 때문에 오브젝트 디텍션이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보다 더 어렵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데이터셋의 차이부터 이제 살펴보는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미지넷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MS 코코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오브젝트 디텍션은 거기에 발맞춰서 올라가지 않고 MMP가 이렇게 많이 MMP가 엄청나게 다 좋아지지 않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이 이제 주황색이 코코 데이터셋이고 이제 파란색이 이미지넷입니다. 그래서 X축은 이제 객체의 상대적인 스케일을 나타내는데요. 가령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안에 어떤 객체가 엄청나게 크면은 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겠고 엄청 작으면 이제 왼쪽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통계를 내본 건데 오브젝트 디텍션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봤더니 첫 번째로는 객체가 너무 작다는 점입니다. 이게 객체가 너무 작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객체들 간의 이제 스케일 베리에이션이 엄청나게 크다. 요 이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미지넷과 MS 코코 데이터셋 간의 스케일에 있어서 어떤 도메인 시프트가 존재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통 이제 디텍션 모델에서는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백본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바로 이때 이제 도메인 시프트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도메인 시프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논문에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모델들의 디텍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능 이제 MAP라서 높을수록 좋은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MAP를 다 깎아 먹는 거는 이제 스몰 오브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면은 스몰 오브젝트에 대한 성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이건 이제 코코 리더보드를 봐도 스몰 오브젝트가 성능이 제일 안 좋긴 한데 거의 모든 모델에 대해서 네, 그걸 이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디텍션에서 이제 스몰 오브젝트가 잘 안 잡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CNN의 구조를 봐도 이제 답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CNN에서 이제 인풋과 가까운 레이어는 엣지나 라인과 같은 로우 레벨 피처를 뽑아내고 점점 깊어질수록 이제 하이 레벨 피처를 뽑아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CNN의 구조상 뭐 풀링이나 스트라이드 뭐 이런 연산자로 인해서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스페셜 레졸루션이 점점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스몰 오브젝트를 이제 찾아낼 때 이제 하이 레벨 피처를 그러니까 스몰 오브젝트에 대한 하이 레벨 피처를 뽑아내기에는 이런 깊은 레이어의 이제 스페셜 레졸루션이 너무 작아진다는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애들이 잘 안 잡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이 스케일 디펜던트 플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RCNN 계열의 모델들은 이제 RPN을 사용을 해서 이제 ROI 캔디데이트를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ROI 풀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스몰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ROI도 스몰 ROI에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스몰 ROI의 경우에는 이제 풀링을 할 때
스페셜 레졸루션이 상대적으로 큰 요런 이제 쉘로우 레이어에서 이제 해보자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레이어의 피처 맵을 이제 컴바인해서 이제 깊은 레이어의 스페셜 레졸루션, 요런 이제 깊은 레이어의 스페셜 레졸루션을 한번 키워보자라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 외에도 뭐 여기 보시면 뭐 다일레이트 컨볼루션이라든지 뭐 디포머블 컨볼루션 뭐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 두 번째에서 이제 테리님께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스몰 오브젝트를 찾아내려고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어, 이런 쉘로우 레이어를 여기 보시면 이런 쉘로우 레이어를 활용하는 게 맞냐는 질문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얕은 레이어들이 깊은 레이어만큼 어떤 시멘틱한 어떤 하이 레벨 피처를 풍부하게 뽑아내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는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컴브 3 좀 얕은 레이어죠. 컴브 3와 컴브 5의 어떤 스페셜 레졸루션이 동일해지도록 이제 인풋 사이즈를 조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좀 더 큰 인풋 사이즈를 넣어야 얕은 애랑 어떤 스페셜 레졸루션이 같게 되겠죠. 요렇게 이제 조절한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셜 레졸루션이 동일하다고 두 개가 이제 동일하다고 한들 여기에서 뽑히는 피처랑 여기서 뽑히는 피처가 동일하진 않겠죠. 네, 레이어가 다르니까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런 이미지 피라미드 형태로 학습을 시킬 때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object detection을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사이즈가 한 640, 480 정도 되거든요. 다 다르긴 하는데. 그래서 트레인 타임에서는 요걸 넣으면 이제 스몰 오브젝트가 잘 안 잡히니까 학습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넣지 말고 보통 이제 2배나 뭐 3배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시켜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것도 또 다른 데서 가져왔는데 이런 이 플롯을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업스케일링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좋더라라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가령 여기 이제 파랑색과 이제 초록색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동일한 어떤 모델 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동일한 모델 셋을 가지고 이 저해상도에서 학습을 한번 시켜보고 고해상도에서 이제 한번 학습을 시켜봤더니 당연히 이제 고해상도에서 GPU 타임은 조금 더 늘어날진 몰라도 MAP가 성능이 훨씬 더 좋게 나오더라. 비교적 초록색 모델이 훨씬 대체적으로 다 위에 있죠. 이렇게 MAP가 더 높게 나오더라라는 걸 이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타임에서도 이제 스몰 오브젝트 잘 잡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2배, 3배 이렇게 이미지를 키워서 CNN에 태우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스몰 오브젝트를 잘 찾고 싶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미지를 계속 키웠잖아요. 업샘플링을 계속 시켰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CNN은 업샘플링에 이제 로버스트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선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제 고양이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넷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다운 샘플링을 합니다. 이렇게 다운 샘플링을 하고 요걸 이제 다시 업 샘플링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작은 객체를 잡아내려고 잘 찾아내려고 이제 업 샘플링을 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CNN이 업 샘플링에 러버스트 하다면 얘로 이제 학습을 시켜도
얘를 이제 고양이라고 잘 분류를 해야겠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될 것 같나요? 네. 이제 요걸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CNN을 태우는데 여기 보시는 이제 CNN-B라고 하는 모델은 앞서 이제 맨 오른쪽에 있던 이제 원본 데이터셋만으로 학습을 시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원본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킨 이 CNN 이 원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CNN-B를 가지고 이런 이제 로우 레졸루션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성능을 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은 높을수록 이제 이 성능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이제 왼쪽으로 이 성능은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거고 이 그래프에서 얘는 이제 다운 샘플링한 그 스케일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어, 이 이미지 스케일이 작으면 작을수록 성능이 계속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CNN은 업샘플링이 러버스트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걸 다시 말해서 이제 스몰 오브젝트를 잘 잡으려고 어, 트레이닝 타임에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스케일을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옵티멀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옵티멀한 방법은 아니고 그렇다면 뭐 대안이 뭐 있냐라고 하면은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스케일의 이미지가 존재한다면 그냥 다양한 네트워크를 각각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되잖아요. 이를 이제 스케일 스펙서픽한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실험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앞서 있던 어떤 원본 이미지로 학습을 한 CNN-B에다가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하고 다시 스케일을 키워서 어, 이제 다운 스케일된 이미지를 다시 키워서 이제 넣어준 경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 스케일링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작은 이미지를 그냥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스케일 스페시픽한 모델이라고 해서 CNNS라고 합니다. CNN-B 같은 경우는 원본으로만 이 원본 해상도로만 학습을 시켜서 요런 해상도는 본 적이 없는 모델인 거고요. CNN-S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작은 해상도로 학습을 시키고 요걸로만 이제 학습을 시킨 거죠. 예, 스케일 스페시픽한 모델이기 때문에 요거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참고로 이제 이 모델 디자인도 조금 바뀌어요. 작으니까 뭐 풀링도 좀 줄여주고 없애주고 뭐 스트라이드도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모델 디자인도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CNN-B보다 CNN-S의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스케일 스페시픽한 이런 클래시파이어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실험을 하나 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CNN 어떤 B의 성능이 잘 안 나왔던 이유는 얘네가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얘네가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스케일이기 때문이라면 이 CNN B를 얘네로 다시 파인 튜닝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을 했다고 해서 이제 CNN B F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NN-B를 파인 튜닝 시킨 또 CNN-B-FT의 모델의 이제 성능을 또 측정을 하는데요.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CNN-B-FT가 CNN-B-FT가 CNS보다 성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이 레졸루션 오브젝트에서 뽑은 어떤 피처들이 로우 레졸루션 오브젝트를 인식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CBPR 그 오랄 세션에 뭐 이와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경우에도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가까이서 한번 봤으면
먼 곳에 있어서 좀 작게 보이더라도 인식을 잘 해낼 수 있지 않냐. 이거랑 이 실험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발표자분께서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뭐 관련된 실험은 해보지 않았다. 뭐 이런 답변을 했었는데 그런 질문 자체도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질문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이제 또 다음 실험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인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데이터 베리에이션과 스케일 베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베리에이션을 데이터 베리에이션을 이제 맥시마이즈 하자는 것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사람의 다양한 가령 이제 사람을 인식한다고 했을 때 어, 사람의 다양한 뭐 포즈라든지 뭐 어피어런스, 뭐 각도, 뭐 이런 거를 이제 최대한 많이 학습을 시킬수록 좋을 거잖아요. 요걸 이제 말하는 거고 스케일을 미니마이즈 하자는 것은 CNN이 이제 어떤 스케일의 변화에 러버스트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스케일 베리에이션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령 스케일 베리에이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놈들끼리 뭐 큰 놈은 큰 놈들끼리 뭐 각각 별도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모델을 만들면 이제 스케일 베리에이션은 뭐 좀 줄어들지 몰라도 이제 데이터가 스케일별로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 베리에이션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트레인 타임에 뭐 다양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스케일 베리에이션이 같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베이스라인 모델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800, 1200 스케일에서 이 사전에 학습된 RPN을 이용을 해서 300개의 이제 프로포절 캔디데이트를 미리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험 내내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절 캔디데이트는 다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 이제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만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포머블 RFCN을 이제 기본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총 4가지 모델을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트레인 타임에는 이제 800, 1200으로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 타임에는 1400, 2000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트레인 타임과 테스트 타임의 어떤 스케일의 변화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요때는 이제 19.6%의 MAP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험의 성능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어, 첫 번째와 세팅은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트레이닝 타임에서 입력이 1400, 2000인 부분만 좀 다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레인 타임과 테스트 타임에 모두 동일한 해상도로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떤 스케일의 변화가 없는 건데 그렇게 이제 스케일의 변화가 없음에도 이제 첫 번째 모델의 성능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0.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이제 주장하는 어떤 뭐 하이퍼테시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트레인 타임에 이렇게 이미지의 스케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어,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시켰던 이유는 결국 이제 이런 작은 스몰 오브젝트를 찾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제 트레인 타임에 이렇게 이미지의 스케일을 올려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스몰 오브젝트를 더 잘 학습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대로 이제 의도치 않게 요런 이제 라지 오브젝트가 너무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CNN의 어떤 리셉티브 필드의 한계로 인해서 성능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이 MS 코코 데이터셋이 오리지널
사이즈가 이제 640, 48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이제 기본적인 사이즈가. 그래서 다 이제 업샘플링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걸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험은 이제 스케일 베리에이션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스몰 오브젝트만 학습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몰 오브젝트만 학습을 시키고 어차피 이제 이 성능도 이 스몰 오브젝트에 대한 AP거든요. 그래서 스몰 오브젝트를 학습시키고 요거에 대한 이제 성능을 이제 보겠다라는 건데 성능이 다 성능이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고 왜 이렇게 안 좋은지를 봤더니 이제 어, 트레인 타임에 이제 30%더 적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어,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스케일 베리에이션은 줄어들지는 몰라도 덩달아 이런 데이터 베리에이션이 줄어들게 돼서 성능이 되려 낮아진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험은 이제 멀티 스케일 트레이닝인데 보통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한 장이거든요. 요렇게 이미지 피라미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트 뭐 디텍터 뭐 요런 말을 쓸 때 이렇게 이미지 피라미드를 쓰는 방법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기법 중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여러 해상도로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다운스케일링한 이미지의 경우는 너무 작은 객체가 이제 나타나 버리는 거고요. 이제 업스케일링한 이미지의 경우는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너무 큰 객체가 나타나 버리는 거죠. 예,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습이 잘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이제 학습을 시킬 때 가능한 모든 오브젝트를 다 트레이닝에 포함을 시켜서 데이터 베리에이션을 이제 데이터 베리에이션을 최대화시키는 것은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오브젝트 스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크기의 어떤 오브젝트 스케일로 학습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이제 스케일 베리에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이미지 피라미드 상에서 이제 스케일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이미지에서는 큰 놈만, 그다음에 중간 이미지에서는 중간 크기만, 큰 이미지에서는 작은 놈만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 길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이제 여기서 제안을 하는 것은 어, 이렇게 이제 스케일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은 모든 데이터를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모든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서도 이제 스케일 베리에이션이 엄청 커졌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요게 이제 논문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RPN으로 이제 각각 이제 리전 프로포저를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리전 프로포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면적이 있잖아요. 그럼 이 면적을 계산을 해서 어떤 특정 범위의 이런 범위인데 이게 어떤 특정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사각형들만 골라내자는 겁니다. 이 리전 프로포절을 골라내자는 건데 그래서 이제 큰 곳에서는 뭐 요 정도 스케일, 뭐 중간 크기에서는 요 정도 스케일, 조금 중간 스케일, 그리고 작은 것에서는 좀 크네. 이런 식으로 뽑아내자는 거고요. 그래서 백 프로포게이션을 할 때도 어, 이 얘네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네만 이제 백 프로포게이션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과정은 이제 동일합니다. 요걸 이제 다시 리스케일링해서 동일한 스킬을 만들고 뭐 LMS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예, 트레이닝을 할 때는 네, 얘네만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을 하면 되고 실제 테스트 타임에서는
입력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고 여기서 뽑은 애는 이 동일한 네, 테스트 타임에서 이제 RPN으로 뽑은 이런 사각형이 있으면 얘네를 다 사용하는 게 얘네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위 내에 있는 애들만 뽑아서 네, 테스트 타임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이렇게 이미지 피라미드를 사용하면은 이제 다양한 스케일의 객체를 학습을 시킬 수 있긴 한데 이제 이제 너무 작은 객체가 나온다던가 너무 큰 이런 객체가 나온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거 플러스 이제 너무 다양한 이제 스케일 베리에이션이 되게 크다는 거죠. 요걸 이제 해결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있던 요거를 이제 다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일정 스케일 내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만 학습을 시키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어, 이렇게 스몰 오브젝트도 잘 잡으면서 스케일 베리에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스케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자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인데요. 근데 이제 그 스케일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스케일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뭐 어디로 모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기존에 이제 프리트레인된 이미지넷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네, 어떤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다고 하면은 그 이미지넷 데이터셋의 요 이미지넷 데이터셋의 어떤 스케일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도메인 시프트도 같이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고요. 네,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가능한 많은 트레이닝 샘플을 학습을 시키면은 좋겠죠. 근데 이제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양한 스케일의 데이터가 존재할 것이므로 스케일의 어떤 베리에이션도 덩달아 이제 커지게 될 건데 그러면 좋지 않다. 요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인된 어떤 모델과의 스케일상의 도메인 시프트가 존재하고 그게 이제 어떤 디텍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케일을 잘 맞춰줘야 이런 도메인 시프트를 완화를 시킬 수 있다. 이게 여기 이제 두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요 두 가지를 모두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제 디포머블 RFCM과 이제 페스트 RCN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자기들이 제일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페스트 RCN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냥 페스트 RCN 쓰는 건 아니고 네, 중간 레이어에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넣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기존보다 엄청나게 큰 향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자체는 좀 쉬우면서도 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어, 특히나 이제 좀 스몰 오브젝트에 대한 성능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몰 오브젝트에 대한 성능이 뭐 이렇게 크게 오른 것 같진 않아요.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은 트레인 타임에 이제 이폭당 한 2.5배 정도 느려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스나이퍼라는 것을 또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요런 스몰 오브젝트들이잖아요. 요런 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이제 리샘플링을 하겠다. 그래서 요런 방법들을 또 제안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요 논문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논문은